미량 요소에 대한 영상은 이미 2편을 올렸습니다. 먼저는 미량 요소가 작물 재배에서 왜 중요한가와 다음 후속편인 미량 요소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그 미량 요소의 비료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작물을 키우면서 처음은 삼요소나 다량 요소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수록 작지만 꼭 있어야 하는 비료라는 것을 느껴왔고, 한편으로는 꼭 작물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도 편식을 하지 말고 여러가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되는 것을 이 미량 요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허준 드라마를 보면 찾아오는 환자에게 집에 가서 뭐를 따라 먹으라는 얘기를 그냥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미량 요소를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어떤 성분이 부족하여 병이 생겼고 그 부족한 성분이 든 식품을 섭취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많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미량 요소라도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 또 그로 인한 병이 생기기도 하죠. 아래 표에 보듯이 작물에게 필요한 요소 중 미량 요소로 분류되는 것은 8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모든 작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작물에게는 여기 없는 다른 성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8가지 미량 요소 중에서도 니켈과 염소는 토양에 많이 존재하거나 다른 비료를 통해 공급되니 이 2가지는 따로 갖추지 않고 6가지 미량 요소 비료가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료 회사들은 이 미량 요소 비료들을 흔히들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요소를 넣었는데 함량도 얼마 안 되는 것이 가격은 비싼 것이 사본 사람은 다 압니다. 손바닥 농부는 가짓수도 6가지 직접 하나하나 구매해 보려고 발품 아닌 손품을 팔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손품 판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량요소 구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 미량요소 비료는 일반 농자재상이나 비료상에는 당연히 구하기 어렵죠. 또 수요량이 적으니 국내 제조보다는 외국,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많습니다. 첫째, 몰리브덴 비료입니다. 앞 영상에서 미량 요소별 역할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듯이 몰리브덴은 질소를 고정하는 등 질소 대사에 관여합니다. 엽록소 형성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두, 팥, 땅콩 등 콩가식물에게는 특별히 필요하죠. 콩과의 뿌리혹 박테리아 형성과 생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크게 발달시키고 질소 고정 능력이 탁월하여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는 콩가식물에게는 꼭 주어야 하는 미량 요소입니다. 몰리브덴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로는 아래처럼 몰리브덴산 아모늄 비료가 주로 이용됩니다. 물에도 녹고 하니 토양살포나 관주, 연매시비 모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6가지 미량 요소 모두 수용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창에 몰리브덴산 아모늄이라고 치면 비료로 판매되는 것도 또 시약품으로 된 것도 나옵니다. 시약품으로 된 것이 정제가 잘 되어 순수한 성분이긴 하지만 그건 비싸죠. 가격이 싼 비료를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죠. 1kg에 3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죠. 미량 요소로서 삼요소처럼 많은 양이 쓰이진 않으니 한 봉지 사놓으면 우리 텃밭 농사 같으면 마르고 닳도록 쓸 겁니다. 두 번째, 철분 비료입니다. 철은 발색, 발근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황과 함께 잎의 색을 향상시키고 망관과 같이 뿌리 발달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철분은 땅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땅에 보이는 녹성분 대부분이 철분이 산화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작물이 흡수하는 모든 성분은 물에 녹거나 아닌 미생물에 분해되어 이온화되어야 흡수되어집니다. 철분 비료는 킬레이트 철 비료입니다. 킬레이트 철이어야 작물이 잘 흡수합니다. 이 킬레이트 철도 앞으로 소개하는 다른 미량 요소 비료도 비료상에서 구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온라인 인터넷으로 구입해야겠죠. 인터넷 쇼핑창에 킬레이트 철 검색하면 이것도 약품이나 비료가 나오는데
큰 포대, 소량 포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용량은 시설재배에서 구매할 것이고 우린 1kg 한 봉,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15,000원이 넘네요. 한 군데에서 파는 것이 아니니 검색해보고 가장 싼 것을 구입하면 됩니다. 다음은 망간 비료입니다. 망간은 식물의 뿌리 발달을 돕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망간이 부족하면 생육이 느려지고 광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망간 비료는 모든 작물에 필요하지만 특히 양파, 마늘, 쪽파, 대파 등 백화과 작물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망간 비료는 아래의 그림처럼 황산망간이 있습니다. 아까 멘치로 쇼핑 검색창에 황산망간 비료라고 치면 황산마그네슘 등 엉뚱한 비료도 나오고 시약도 나옵니다. 물론 25kg 큰 포대는 5만여 원, 1kg짜리가 1만여 원, 가성 비료는 25kg이 훨 낫죠. 백화과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올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포를 사는 것이 낫죠. 네 번째, 구리도 식물의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엽록소 형성과 광합성에 관여하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생성에도 관여를 하며 과일의 숙성과 종자 형성에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리도 철과 같이 토양 속에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금속 그 자체로는 식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에 녹는 구리는 황산구리인데 황산구리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물질입니다. 실험실에 쓰는 것도 좋고 또 석회보르도에게 사용하기 위한 황산구리도 좋습니다. 근처 화공약품 파는 곳에서 사도 되겠지만 이것도 인터넷 쇼핑에 황산동 또는 황산구리로 검색하면 병에 든 시약품, 큰 포, 중간 포, 작은 포 여러 가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 소포장이 1만여 원 하네요. 다섯 번째, 아연 비료입니다. 아연은 광합성 및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니 식물 성장에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아연은 생장 초기부터 열매 성숙까지 관여하는데 한마디로 고른 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이 든 비료로는 황산아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창에서 찾아보면 제품들이 다양하며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하였는지를 몰라도 국내에서 제조된 비료가 대부분이고 포장 단위도 다양합니다. 가격 또한 다른 미량요소 비료보다 더 쌉니다. 3kg짜리가 1만여 원이네요. 벼, 수수와 같은 화분과 작물, 토마토 등에게는 황산아연이 수확량을 늘리니 그런 분에게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니 큰 포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붕소입니다. 사실 붕소는 미량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료이지만 꼭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아도 비료상에도 따로 판매를 하니 더 이상 소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붕소 비료는 잘 아시죠? 토양에 뿌릴 때는 붕사비료, 관조나 연면시비료는 붕산비료입니다. 이렇게 6가지 미량요소 1kg씩 구했는데 NPK 비료와 비교하면 양에 비해서는 퍽 비쌉니다. 그러나 미량요소 그것도 한두 가지 소량 든 영양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6가지 모든 걸 구입하였으면 이 다음부터는 보관과 사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로따로 두고 필요시 아주 미량씩만 사용할 수도 있고 손바닥 농부는 하도 보관하는 비료 종류가 많아 이 미량요소 비료들은 각각 약간씩은 남기고 나머지는 여기처럼 한데 섞어 함께 보관하였습니다. 이 6가지가 비료이기도 하지만 화학물질, 화학약품이니 한데 섞으면 서로 반응은 하지 않을까. 나중 연면시비에라도 사용하면 물에 녹아 이 중 어떤 것은 또 서로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은 없을까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인인 화학과 교수님께 이 6가지 화학물질을 얘기 드리고 물어봤죠. 일단은 서로 결합하여 다른 물질로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데 물에 녹였을 때 혹 침전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효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용감하게 섞었습니다. 토양에 뿌리든 연면시비하든 아주 미량이니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니 이걸 믿고 한테 섞었습니다. 섞은 것은
작은 통에 담아서 이름표를 붙이고 보관하며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한 통 마련하여 아마 제 평생에는 다시 살 일이 없죠 싶을 때 다 쓰고 다시 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공부를 하기 위해 비료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물에게는 3요소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요소, 미량 요소가 필요하듯 몸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작물의 3요소처럼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비타민, 무기질도 중요합니다. 그 비타민, 무기질 속에는 여러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작물의 미량 요소에 견주는 것이죠. 미량 요소를 통해 작물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몸도 이러한 미량 요소를 부족함이 없이 섭취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